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3년 9월 1일 일본은 첨단 반도체 제조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홋카이도의 라피더스 공장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잡겠다며 일본 산업계와 힘을 합쳐 설립한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8월 홋카이도에는 사흘 연속 6.8의 강진이 발생했고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부활의 상징 라피더스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반도체 공장을 언제 다시 가동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혹시라도 쓰나미로 쓸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근로자들까지 대피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라피더스에 대해 3,300억엔 약 3조 원이란 거액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는데 공장을 지어도 하필 지진 지역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된 라피더스가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드러나면서 일본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금 문제로 목표로 했던 이나노 양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라피더스는 2025년까지 2조엔이 필요하고 2027년까지 3조엔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금융기관들은 과연 라피더스가 2027년까지 이나노 양산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추가 투자는 난감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라피더스를 추진한 기시다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이 됨에 따라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민간 기업을 위해 정부의 보증제도를 만드는 게 너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라피더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라피더스는 최근 일본 정부에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미 8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았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기업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국 기업이지만 이쯤 되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뻔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텐데요. 라피더스는 미국 IBM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회로 선폭이 2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일본 금융권조차 라피더스는 성과가 전혀 없다며 추가 대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서 국가가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라피더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라피더스가 일본 정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해도 TSMC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반도체 생태계는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파운드리 분야 양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경쟁력의 핵심은 양산 노하우지만 일본은 현재 소부장과 낸드 플래시 기업 외에 파운드리와 관련한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천문학적인 투자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 라피더스가 추진 중인 2나노미터 개발 계획조차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는 세금 8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은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가 대실패할 것 같은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에서 최첨단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내건 라피더스의 꿈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라피더스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대부분 28나노급 레거시 반도체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특수 반도체인데 현실적으로 28나노에서 2나노 이하 최첨단 회로로 건너뛰어 기술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바로 최첨단 공정으로 점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지금 아무리 투자해도 2035년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는 고도화한 기술과 함께 수율, 즉 완성품 비율 안정성이 필수 요소로 꼽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반도체 설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본 정부가 소자 제조 기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피더스를 비롯해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연구센터가 설계 쪽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라피더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산업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로 꾸려진 반도체 합작회사, 정부와 산업계가 천문학적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 회사라는 수식어가 무식할 정도로 라피더스 최고 경영진은 고령이었습니다. 일본 매체인 현대비즈니스는 라피더스의 최고 경영진 고령화 문제를 꼬집으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히가시테로 라피더스 회장과 코이케 준요시 CEO는 모두 70대로 반도체 연업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인사들이다. 라피더스가 2나노 생산에 성공한다 해도 양산 실적이 없어 글로벌 고객 사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영자는 퇴역병인 70대인데다 현장 경험도 부족하다. 기술 혁신이 빠른 반도체 업계에서 70대 콤비가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해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긴 무리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 및 기술 경쟁에서 안 그래도 뒤처진 상황인데 설계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 초미세 공정 개발, 양산 과정을 퇴역병인 70대 경영인들이 빠르게 이끌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매체가 지적한 라피더스의 또 다른 리스크는 초미세 공정 기술력 부재였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계 최선단 공정인 3나노를 양산하고 있는 곳은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모두 2025년 중 2나노 양산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양산을 위해선 안정적 수율 관리 등이 필수인데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기술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파운드리 협력이 오래된 TSMC와 삼성전자조차 초미세 공정 생산성 한계 극복은 최대 난관으로 평가될 정도입니다. 또한 이 매체가 꼽은 세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 함께 TSMC도 2나노부터 반도체 미세화로 인한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인 게이트 오러라운드를 적용할 예정인데 라피더스는 기존 핀팻뿐 아니라 게이트 오러라운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비즈니스는 2000년대에 첨단 로직 반도체에서 손을 뗀 일본은 게이트 오러라운드는커녕 핀팻조차 알 수 있는 기술자가 거의 없다. 라피더스는 게이트 오러라운드를 배우기 위해 IBM의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인 올버니 나노테크 연구단지에 100명의 기술자를 유학 보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세가 넘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라피더스가 2나노 생산에 성공한다 해도 양산 실적이 없어 글로벌 고객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고객사인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고객사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적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매체는 경영자는 퇴역병인 70대, 현장도 경험이 부족하고 양산은 어려운 데다 성공해도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 이 프로젝트에 1조엔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경제안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산업이 정관계의 이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팩폭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지진의 위협을 보고도 2나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무지성으로 홋카이도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스요시 고이케 라피더스 CEO는 홋카이도 해안가를 따라 칩 제조 클러스터를 세워 실리콘밸리와 크기면에서 대적할 수 있는 홋카이도밸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최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자 수자원이 풍부한 홋카이도가 칩 르네상스 혁신의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라피더스의 직원 수는 200명에 불과한 반면 TSMC의 직원 수는 7만 3천 명 이상입니다. 하나 10조 원의 투자를 받은 라피더스의 실체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라피더스에 남은 것은 70대 CEO, 언제 지진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공장 건물뿐입니다. 이쯤 되면 라피더스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라피더스의 고이케 CEO는 오는 2030년쯤에는 홋카이도밸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것이 자신감인지 비현실적인 꿈인지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 가운데 중국이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32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8조 6,0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산 고대역 폭메모리를 사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2나노에 집착하는 동안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사재기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모습을 보며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던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행보가 경이롭다라며 굉장한 극찬을 쏟아내기까지 했는데요. 과거 런던 첼시 왕립병원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셰년 소령이 한국의량에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첼시 왕립보훈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이 있다. 하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실제 한국은 6.25 전쟁 당시 도움을 받은 여러 국가에 은혜를 갚는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찬을 받기까지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전 6.25 전쟁 참전국 각국의 외신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며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숙박, 항공 등 모든 걸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국가가 아닌 한국의 한 작은 기업의 직원들이 오랜 기회 끝에 내놓은 것으로
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국의 매체에 연락하여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평생을 생활고로 치료가 방치되어 시력을 잃어가던 중 이들을 만나 대규모 수술 지원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에티오피아 신문 한 면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단 한마디를 남기며 참전국에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한국 기업 인프레시. 이 기업은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참전용사 후원에는 여느 대기업 못지않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한 식비 지원, 전자제품, 주거 개선을 진행 중이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해외에선 인프레시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레시는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이들을 후원한 후원자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남, 박규희, 박성석, 장준영 등 매번 해당 기업에 동참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명단을 받아본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이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프레시는 또 다른 기적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이곳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의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 태극기 키링은 무려 41년간 기술력을 갖춰온 장인을 통해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상품의 수익금이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에게 후원되며 동참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도 한국인으로서 인프레시의 의미 있는 행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페이지 링크를 한번 방문하셔서 인프레시의 뜻깊은 활동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상품을 살펴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